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평생 한 번 오는 기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테슬라 왜 사야 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를 머스크에겐 너무 쉽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 제가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 이 충전을 하는 중에 제 바로 옆에 사이버 트럭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 사이버 트럭도 일반적인 사이버 트럭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금 색이 입혀져 있는 사이버 트럭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른쪽 옆에서 이제 앉아가지고요. 저를 차지하는 동안에 이제 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고, 그리고 옆에 분도 이제 뭘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버 트럭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는요, 이제 그 과거의 이 모델 3나 모델 Y가 갑자기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이버 트럭이 정말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보인다? 그거 정말 수요가 많아서 계속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사이버 트럭을 이제는요, 뭐 어디를 가나 아주 빈번하게. 이전에는 사실 사이버 트럭 보는 거 자체는 뭐 거의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꽤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스테인레스 이 사이버 트럭이 처음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색깔의 사이버 트럭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을 하다 보면요, 나가서 보다 보면 사진 찍기도 전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막 지나가고 이러는데, 근데 사실 사진 찍기 전이라기보다는요, 이제는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좀 식상할 정도가 됐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는요, 한번 보이잖아요. 와, 사이버 트럭이다 하면서 사진 막 꺼내서 찍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제 특별하게 사진을 꺼내서 와, 사이버 트럭이다 사진 찍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보편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사이버 트럭도 이제 이 일반적으로 뭐 모델 3가 팔리듯이 모델 Y가 팔리듯이 10만 대, 20만 대 연간 그런 식으로 팔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트럭도 플러스 마진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에게 뭐 그냥 계속해서 플러스 마진을 계속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고만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마소가 0.36 빠졌어요. 뭐 그냥 이 정도는 뭐 사실 의미 없죠. 뭐 항상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이런 분위기니까요. 애플 0.86. 자, 애플도 뭐 지금 이 새로운 또 애플의 이 AI 기능을 이제 탑재하고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뭐 그렇게 지금 뭐 반응이 막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냥 뭐 애플은 꾸준한 상승이죠. 자, 엔비디아 0.72%. 자, 엔비디아도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이 조정받는데, 사실 엔비디아도요 오늘 초반부터 괜찮았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초반에 올랐다가 뒤에 또 많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올 그런 타이밍입니다. 구글 0.81% 상승, 메타도 0.86.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그냥 뭐 을에 있는 그런 뭐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그런 흐름이라 보면 됩니다. 메타도 마찬가지잖아요. 0.86% 비슷하죠. 자, 아마존도 0.30이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번에 빠져도 0.3, 0.7이고요. 올라도 0.80 이러니까 1%가 안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2.46% 빠졌어요. 자, 테슬라가 왜 빠졌냐? 또 이거 뭐 차트로 분석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이 테슬라 왜 빠졌냐?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거예요. 많이 가파르게 오르면요 조정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조정들, 이 정도면 뭐 지금 5%도 아니고 뭐 10%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악재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의 지금 이 흐름들을 좀 보면요, 작은 주식들 중에서도 내리는 게 있고 오르는 게 있고, 지금 아직까지 이 10월 달을 지나가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뭔가 주식시장에 이제 흐름들이 올 수 있고, 특히 이번 주는 빅테크들 어닝들이 있다 그랬죠. 자, 그 어닝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 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중요한 데이터들 나오니까, 자, 이번 주 노동시장도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테슬라 소식 살펴보기 전에요, 매크로 상황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또 우리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굉장히 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흘러나왔어요. 자, 이게 과거에, 그때가 6월 달일 겁니다. 6월 달에 이제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규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몇 가지 그 영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규제가 이제 그동안 많은 그 이 중국과 관련된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경청하고, 보통 그렇거든요. 어떤 중국에 대한 규제, 어떤 나라의 규제를 할 때에 미국 기업들의 얘기,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 이게 듣게 됩니다. 다 들은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뭐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는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 지난 6월 달에 그 프로포저를 냈다가, 자, 지금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에도 나오지만 US finalized rule to curb AI investment in China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드디어 이제 AI 관련된 그 투자 있죠. 투자에 대한 규제, 투자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전반적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 AI죠. 실제로 지금 이제 미래는요, AI 시대인데, 그동안 중국이 미국에게 속된 말로 너무 깝죽댔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이제는 작정을 한 거예요. 왜냐? 하도 그 뭐 중국이 경제가 좀 성장해지니까 뭐 본인들의 국민 소득이 이제 한 10,000불 정도 올라오니까, 뭐 미국도 우리가 이제는 뭐 우리는 G2다 뭐 이러면서 미국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고, 미국이 무슨 얘기하면 이제 뭐 우리도 보복을 하겠다 이러고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요, 과거에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뭐 WTO랄지 무역 이 자유무역 쪽에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 혜택을 다 봤단 말이죠. 그거 하지 않았으면,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으면요, 그때 못 들어와요. 그럼 중국은 영원히 어때요? 그냥 뭐 자기네 이데올로기 지켜가면서 그냥 뭐 가난한 나라로 살았겠죠. 근데 이 전 세계에 이제 이 소위 혜택을 보면서, 물론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중국이 싸게 물건을 공급해줘서 뭐 물가를 잡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초에 자유무역 세계로 안 들어왔으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른 세계는 다르게 적응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중국이 그렇게 하다가 미국이 이제는 중국이 주춤하고 지금 흔들릴 때 아예 작정을 하고 나서는 거죠. 더 이상 중국에게 최첨단 기술은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 제재도 가하면서 미국에다가 상장하고 미국 투자를 받는 거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체적인 규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쪽에 인공지능 관련돼서 미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있죠. 미국 기업들은 자본이 있으니까 그 자본을 가지고 중국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중국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싸니까 보통 그저 그렇게 하는데, 자,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다 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자본이 흘러 들어가서 중국에서 공장을 세우고 중국에게 기술이 넘어가는 거 무조건 막겠다라는 겁니다. 아예 중국이 최첨단 관련된 이 AI 관련된 투자를 못 받게 하고, 그리고 그런 쪽에 이 성장, 좀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할 때 막겠다라는 거죠, 애초에. 왜냐하면 뭐 이쪽 분야는 미국이 독보적이잖아요. 인공지능, 뭐 AI 쪽은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아래쪽에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면요. 자, 세미컨덕터죠. 자, 세미컨덕터라면 즉 반도체인데, 대표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그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칩은 아예 못 넘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반도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업들에게 넘어가는 걸 다 막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있고요. 그리고 퀀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양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이 certain AI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또 AI 관련된 시스템이 투자가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뭐 오라클도 있고 뭐 여러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이런 뭐 총체적인 인공지능 관련돼서 중국이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어떻게든 받아서 뭐 키워가겠다는 걸 막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뭐 영상도 설명해 드렸지만 그 TSMC의 그 칩이 화웨이에게 들어갔다는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조사를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철저하게 막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기업이건 우리나라 기업이건 다른
다른 기업이건 간에 대만 기업이건 간에 중국 쪽으로 이쪽에서 만든 것들이 동맹국들이 만든 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아주 주시하면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막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AI 인공지능을 이 소위 말해서 이 미국 거를 가지고 발전하고 앞지르게끔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의 규제는요, 대한민국엔 좋아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막아주게 되면 오히려 한국이 부상할 수 있고, 대만도 부상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전쟁이 시작되는데, 트럼프가 되건, 이 해리스가 되건 간에 똑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바이든 정부도 아예 조직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죠. 미국 돈이 아예 투자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또 한편으로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따라잡고 오려고 하지만, 중국이 모든 어떤 이런 기초 기술에서 떨어진단 말이죠. 제조하고 만드는 건 잘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죠. 반도체도 그렇고 특히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는 아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를.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 기업들이 기술적 격차를 확실히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기술 격차 확실히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까지 가냐면요. 최근에 중국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막 찍어내잖아요.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테슬라에게는 월등히 밀리지만 GM이나 포드의 전기차하고는 견주어도 나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기차도 내버려뒀더니 얘네들이 엄청나게 빨리 자라구나라는 걸 보면서 미국이 소위 말해서 이 인공지능 쪽은요, 이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무조건 막겠다라는 거예요. 니네는 우리 뒤에 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겐 최악이죠, 사실은. 대신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격차를 벌이면서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독보적인 그런 길들을 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그냥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됩니다. 중국이 싸다, 요즘 이 돈을 막 쏟아붓고 있다 이러는데 그거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게 아니다, 먹을 사람 먹으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중국 주식은 또 폭락하고요, 언제든지 그 정부에 의해서 CEO도 제거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좋지 않아요, 중국은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한 최고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또 굉장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요, 이번에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완전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마치 그 왜 우리가 before and after처럼요. 이거는 마치 그 한 시대가 바뀌는 것처럼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과거에 말 그대로 자동차 기업처럼 이제는 정말 AI 기업, 인공지능 회사로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 3분기 실적 발표 정리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번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는 역대급 발표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것 중에 최고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도요, 그렇게 언론들이 시원찮네 이랬지만 저는 시종일관 너무나도 괜찮았고 최고였다. 이벤트 중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벤트도 최고였고, 그리고 또 이 실적 발표도 최고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딱 이어진 거죠. 그때 이벤트 너무 좋았는데, 그 자신감들이 3분기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제가 계속 한 명씩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요, 존 머피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거든요. 아래쪽에 사진에 나온 분요. 자, 이분이 오늘 야후 파이낸스에서 나와서 거품을 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거품 문다는 표현은 제가 거품을 많이 물죠. 저는 흥분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열정을 막 토해내는데 이 사람은 차분한데 아주 단호하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되게 보수적인 접근을 하거든요. 테슬라 목표 주가를 줄 때도요, 좀 남들보다 좀 짜게 주면서, 물론 JP 모건만큼은 아니고요. 괜찮게 주는데 보통 데나이즈나 이런 쪽보다는 좀 작게 주는 편인데, 자, 근데 이 존 머피가요, 테슬라의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위에 타이틀을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You ever seen a company like Tesla before? 이럽니다. 본 적 있냐고. 테슬라 같은 기업을 본 적 있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존 머피가 누굽니까?
이 업계에서요, 애널리스트로선 정말 이 잔뼈가 굵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베테랑이거든요. 근데 이 존 머피가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아니, 이런 말 하는 건요, 처음이에요. 이전에 전기차 만들었을 때도 이만큼까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닝 발표를 보고서는요, Have you ever seen a company like Tesla before? 야, 이런 테슬라 같은 회사 지난 과거에 본 적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얼마나 그동안 최첨단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애플을 비롯하여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정말 어마무시한 기업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베테랑이 그런 걸 다 보고 살았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테슬라 같은 기업을 본 적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I've been doing this for over 25 years. 내가 이 업계에서 25년을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업계에서 25년을 일했다? 그럼 거의 전문가죠. 거의 뭐 30년을 한 건데 그 정도면 그냥 안 보고도 그냥 이 기업은 뭐가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5년이다? 뭐 30살에 들어갔다도 55세면 정말 그냥 끝난 거죠. 뭐 다 해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야건 보통 한 20년 지나면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가 튼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야, 내가 25년 동안 그러니까 소위 그냥 이 짓을 했는데 내가 이 애널리스트 집만 25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I've never seen a company like this before. 나는 이런 기업을 정말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전무후무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기업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It is pretty impressive.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이런 기업을 본 적 없다? 미국의 정말 어마무시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요, 테슬라가 그냥 넘버원이라는 거죠. 테슬라가 독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독보적인 건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You have Elon, a real innovator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일론 머스크는 정말 진짜 이노베이터, 혁신가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찐 이노베이터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찐 혁신가죠. 여러분, 사실 머스크는 그냥 마에스트로예요. 정말 이거는 본인이 지휘하고 이끄는 대로 음악이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혁신가죠. 기존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혁신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He's shocking the world. 세상을 그냥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말 그대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기차 그 월가의 최고의 그 월가의 이 또 투자자인 워렌 버핏과 워렌 버핏 오른팔도 찰리 멍거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안 된다 돼 버렸어요. 그리고 저거 얼마 못 가, 망할 거야 이랬는데 세계 최고의 기업이 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찰리 멍거하고 워렌 버핏이 그 질문을 받았어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 받더니 그들이 결국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왜냐면 워렌 버핏과 이 사람들은 그냥 투자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 복리 효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스타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테슬라 같은 기업에 투자를 못 해요. 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 어찌됐든, 자기들하고는 넘사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머스크는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을 놀래키는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전기차만 세상에 내놨을 때에도 세상이 진짜 이 전기차는 골프 카트만 봤는데 이런 걸 만들어내? 그리고 정말 자동차 번듯한 모델 3를 내놨잖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그 정도면 됐고요. 완전히 그 비싼 10만 불대가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세상이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어닝 발표하니까 이번에는 로보택시 보여주고 이벤트하고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오니까 뭐예요? 이거는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 이거 정말 인공지능 회사가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 회사가 되어 있고, 이거는 보험 회사고, 이건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동차만 팔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모델 Y를 슈퍼차저 충전하고 있는데 제 옆에서 이 사이버 트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번 타보세요, 여러분. BMW 벤츠를 타다가 타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다가 타보면요, 별천지가 됩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이 4바퀴 달린 그냥 맥북을 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타보시면 알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같은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다른 회사들이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뭐 아이오닉이건 뭐건 현대건 뭐 여기 폭스바겐이건 만드는 족족 중국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면 중국도 나도 만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무조건 한 수 접는 건 테슬라죠. 그 테슬라가 중국에서 독보적으로 입지를 딱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 조금만 더 저렴한 게 나오면 중국에서 정말 불티나게 팔리겠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He's bringing a lot to the table. 지금 머스크만큼 이렇게 많은 것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건 뭐 해봐야 그냥 뭐 하나 개발해서 내놓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도 스마트폰 하나 딱 개발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머스크만큼 이렇게 다양한 걸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종류잖아요. 자동차. 그리고 뭐 우주 쪽에 관련된 이 스페이스X며 그리고 뭐 땅굴을 뚫는 뭐 터널이랄지 뭐 그리고 뭐 뇌에다가 칩을 꽂아가지고 이런 몸이 불구적인 사람들이 뭐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테슬라 자동차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건 혁신 그 자체죠.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안에서 이 뭐 안에 보험과 뭐 에너지가 다 같이 들어가고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머피도 내가 생전에 태어나서 이런 기업을 처음 본다는 거.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결국은 뭐냐면 일생일대에 한 번 오는 투자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일생일대. 이거는 평생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들에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투자입니까? 나중에 후대에 자율주행이 완성되고 나서 로봇택시 완성되고 나서 여러분들 자녀가 나중에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빠는 그때 테슬라 안 사고 뭐 했어? 이런 질문 혹시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의 지금 아들은 모른다 치더라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자가 할아버지 왜 테슬라 주식 안 샀어요? 할아버지 바보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런 존 머피랄지 지금 뭐 이 월가에 잔뼈가 굵은 웬만한 그 애널리스트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저평가된 AI 기업. 댄 아이브스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이건 정말 AI의 혁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Which I think is going to be great for humanity over time. 파란색을 하는 거예요. 머스크야말로 계속해서 뭘 내놓는데 전부 다 인류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걸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대단한 것만 내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왜 테슬라 머스크가 대단하냐면 머스크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있잖아요. 사업을 하건 뭘 하건 간에 돈을 추구하고 돈을 자꾸 쫓아다니면요. 돈이 떠나가요. 오히려 뭐예요? 사람들의 니드를 보고 인류를 위하고 인류가 무엇을 하면 더 행복할까?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할까? 이런 걸 생각해서 개발하고 해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안 사겠어요? 사람들은 몰려들어요. 와 이거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바로 머스크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벌어지는 거죠. 자율주행이랄지 여러분 자율주행 모두가 꿈꾸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예요. 테슬라 정말 이 전기차라면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되니까 환경오염이 사라진다. 만드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게 머스크예요. 여러분 머스크가 전무후무한 기업을 현재 만들었다? 그 말은 일생일대 한 번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냥 이 buy and hold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사이버캡에 대해서 한번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거거든요. 자, 왼쪽의 사진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텍사스 공장 정문 앞에 메인 게이트에 이렇게 지금 그 사이버캡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 뭐 영화에만 나올 만한 그런 거죠. 진짜 멋있습니다. 햇빛이 비춰지니까 이 사이버캡이 그 어둑어둑할 때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또 멋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우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로봇택시가 된다? 사람들이 안 타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면요. 로봇택시가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요. 여러분 지금 우버를 타겠습니까? 이걸 타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 이걸 탈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버는 타보면 뭐 어떤 경우는 자동차가 치워지지도 않은 차도 있고 형편없는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차를 탄다? 쾌적하죠. 마치 정말 이 테슬라의 뭐 정말 그 깔끔한 테슬라 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좋거든요. 문도 이렇게 열리고 마치 미래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운전자도 없죠. 얼마나 편합니까? 운전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결국 나와서 내년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가 진행되면요. 인기가 이건 없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요.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위쪽에. 자, 이거 정말 멋진 표현이 있죠. It is not just a revolution design. It is a revolution in manufacturing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멋진 말이죠. 자, 이거는 단순히 이 디자인에서만 혁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디자인만 보더라도 혁신적이죠. 레볼루션 하죠. 이건 뭐 이 정도면 그냥 혁명적이죠. 기존의 생각을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디자인만 이렇게 혁신적인 게 아니라 revolution in manufacturing. 사실은 제조 기술에 있다라고 합니다. 제조 기술이 그야말로 혁명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뭐 또 그냥 예상할 때 모델3나 모델 Y 만들듯이 그냥 그렇게 제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연차 회사들이 만드는 제조 방법과 테슬라 모델3나 모델 Y 만드는 것도 완전 차별되죠.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 제조에 있어서 혁신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요, 뭐가 핵심이냐면 이 사이버캡 라인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 라인이 쭉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당 이 몇 대가 지나가느냐 했을 때에 정말 스페셜하다고 합니다. 어느 규모냐? 파란색으로 하려졌지만 기본 정상적인 그 자동차 생산되어질 때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더 많이 2배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번 할 때에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건 2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 3를 만들 때에 한 대 만들 거면 2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겠죠. 모델 Y 만드는데 그 드는 시간과 찍어내는 거 다 비용 처리하게 되면 그걸 한 개 만들 걸 2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이버캡이 결국 2만 달러대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전부 다 이게 바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고, 즉 생산 그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그 비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테슬라가 정말 잘하잖아요. 그게 이번에 세상을 깜놀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하는 데 있어서 기존 자동차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우리 모델 Y나 3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찍어내는 게 굉장히 이제 테슬라만의 기술을 가지고 쉽게 찍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되겠죠. 비용을 앞으로 그 25,000달러짜리를 내놓게 됐을 때에 이 제조의 혁명을 통해서 가격을 인한다? 이거면 뭐 지금 이 말이 결국은 머스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2만 달러 때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나오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2만 달러 때에 테슬라 차가 나오면 다 그거 삽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맛에 사는 거고 거기에 자율주행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주가 이렇게 뭐 하루에 좀 빠지고 이거 지금 의미 없습니다. 테슬라 머스크 하고 있는 거 좀 전에 존 머피가 한 얘기 기억하세요. 전무후무하다. 본 적이 없다. 이런 기업을. 평생 이 업계에 일했지만 이건 본 적이 없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한 번 오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는 무조건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결국 자산 가치가 껑충 뛰어오를 때가 올 겁니다. 더 크게 상승하는 때가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쯤 하겠습니다. LA의 정규스티브였습니다.